안녕하세요. K밀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으로 세계의 군사적 긴장감이 감도는 현재 평화를 위해 군축을 하던 유럽이 재무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가 공격적으로 군의 규모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패한다면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게 됩니다. 지난 250년간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수차례 나라가 멸망한 경험을 가진 폴란드는 이번엔 이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를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죠. 기존에 보유하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하고 장비의 공백을 현대화된 서방제 무기로 채워 군을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2.5%까지 증액하기로 하고 2035년까지 한화 약 151조 5천억을 투입해 군대를 현대화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폴란드가 꿈꾸는 군의 규모는 현재의 3배로 나토 국가 중 가장 큰 군대를 만들고자 하고 있죠. 이런 와중 폴란드의 사업 파트너로 우리 대한민국이 선정되었는데요. 폴란드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K2 흑표와 K9 자주포, 그리고 KF-21 보라매 이전의 한국산 항공기인 FA-50 공격기까지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무려 124억 달러로 하나로 약 16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세부적으로 올해 180대의 K2 전차를 납품하고 2차로 무려 800대의 K2 전차를 납품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폴란드에서 라이센스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K9 역시 초도 물량으로 48문을 2차 납품으로 600문 이상이 폴란드로 넘어갈 예정이며 K2와 함께 2026년에 폴란드에서 라이센스 생산될 예정이죠. FA-50 공격기의 경우 2023년에 첫 항공기가 배치될 예정이며 총 3개의 비행 중대 48개의 항공기가 폴란드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K2는 2014년 실전 배치된 현존하는 전차 중 가장 강력한 3.5세대 전차로 기존의 3세대보다 강력한 복합 장갑과 강력해진 적 전차의 장갑을 뚫어낼 수 있는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을 사용하는데요. 이 탄을 운영하기 위해선 강선 주포가 아닌 활강 주포로 운영해야 하지만 과거엔 활강 주포의 정확도 문제로 인해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5세대 K2 흑표엔 이 단점을 보완할 사격 통제 장치가 달려있어 정지간, 기동간 혹은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환경이나 어두운 야간까지 적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죠. 또한 데이트링크를 활용한 통합 전장 관리 능력으로 교전 간 아군과 교신하여 적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폴란드 수출 이전에도 이미 세계적인 자주포였는데요. 155mm 구경에 급속 사격 시 15초 이내에 3발까지 빠르게 발사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자주포입니다. FA-50은 국산에서 개발한 T-50 고등 훈련기를 공격기로 개조해 운영하는 항공기인데요. 저렴한 가격에 미국 전투기와 호환이 높아 미국의 TX 사업 선정에 아쉽게 실패했지만 그만큼 성능은 보장된 가성비 기체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방산 무기는 깎아지르는 산지를 극복할 능력과 강을 건널 도하 기술, 야전과 시가지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추운 겨울엔 영하 40도를, 더운 여름엔 35도 이상의 온도를 견뎌야 하는 무기를 혹독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 한국산 무기는 지구상 어디서든 굴릴 수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무기보다 좋은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나라가 많은데 폴란드는 왜 많고 많은 나라 중 우리나라를 사업 파트너로 선정했을까요? 지구상엔 강력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이미 현존하는 국가 중엔 적수가 없는 미국부터 군사력 2위를 자랑하는 러시아, 그리고 중국, 일본, 유럽 국가들까지. 하지만 이 나라들 중 미국과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면 실전 경험이 없는 국가들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이런 나라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무기를 개발하긴 하지만 워낙 소수만 생산해 가격이 엄청 비싸죠. 물론 미국은 물량을 많이 뽑긴 하지만 기술력이 넘사벽이라 미친 몸값을 자랑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정이 다르지 않지만 우리는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따라서 군사력도 장비도 언제든 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날카롭게 갈아 놓아야 하고 해외 수출이 없어도 자국에서 많이 찍어 생산하니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죠. 게다가 폴란드는 나토 가입국으로 다른 나토 국가와 호환되는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러시아제 무기나 다른 나라의 무기는 수입하는 데 제한이 있죠. 하지만 대한민국제 무기는 미국과 연합하여 북한, 중국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서방 무기와 호환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 이전에 핀란드 등 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 무기를 도입해서 애용하고 있었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의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저렴한 가격, 그리고 서방 무기와 호환된다는 장점까지 단기간 급성장을 바라는 폴란드에겐 적합한 파트너였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폴란드가 바라는 기간에 무기를 납품할 수 있는 나라인데요.
이 역시 북한과의 분쟁이 원인이지만 이렇게 빨리 폴란드에게 고품질의 무기를 보낼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폴란드와의 계약으로 이룬 성과가 어마어마한데요. 기존의 한국산 무기는 미국 혹은 유럽 강대국에 비해 역사도 짧고 실전 경험도 적은 굉장히 불리한 위치였습니다. 무기 개발 역사가 이제 고작 30년밖에 되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이지만 이 정도 대규모 계약을 성사시킨 건 이만큼 우리나라의 방산이 세계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아니 오히려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와의 계약은 아마 여기서 끝나지 않으리라 전망되는데요. 우리나라는 AS-21 레드백, 천무 다연장 로켓포, 천국 미사일, 현무, 보라매에 이어 K3 전차 등 수많은 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또 실전 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무기 개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개발하고 배치된 무기들은 서방 표준 무기 체계를 따르고 있지만 불곰 사업으로 탄생한 K2 전차는 러시아제 무기의 특징도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며 외국에서 보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이죠. 폴란드에서 사간 우리 무기가 자리를 잘 잡는다면 현재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무기들 역시 해외에 알려지게 될 것이고 미래엔 한국산 무기가 기존의 서방의 무기를 대체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일본의 재무장이 현실화된 오늘, 앞으로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심해지게 될 텐데 우리 한국이 중국과 일본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길 바라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K밀리였습니다.